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반적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한 3일째, 한 4일째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여전히 지금 이 붉은색의 그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,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 62K마저도 재차 무너지면서 현재는 61.6K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, 왜냐면 요 일봉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제가 계속 요 말씀드렸던 요 21선과 51선을 보시게 되면, 이제는 51선은 점점 더 그 간격이 좀 벌어지고 있고, 이제는 이 21선마저도 어제는 터치도 하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제는 이 21선 지지를 받는 것조차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요때도 결국에는 21선을 지지받지 못하면서 이런 하락이 나왔는데, 지금도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, 그런 우려를 또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부터 이어진 긴 하락 추세선을 그래도 이번 달이 들면서 지금 요런 반등이 나오면서 요 하락 추세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는데, 그런데 어제 움직임이 보시는 것처럼 요 일봉이 이 하락 추세선을 깨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래도 다행히 지금 현재는 재차 지금 살짝 다시 좀 올라왔긴 했지만,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오늘의 그 위치가 요 하락 추세선과, 그리고 우리가 요 1차 지지선으로 봤던 이 61K와 딱 맞닿아 있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, 지금 이 위치에서 최근에 이런 하락의 움직임을 깨고 반등을 보이느냐, 아니면 여기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느냐,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그 위치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오늘의 움직임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, 저는 그런 관점에서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일봉이 어떻게 마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이 하락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.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비트코인이 그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을까? 그 원인을 지금 어디에서 보고 있나?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니까 이게 오늘 나온 기사예요. 그러면서 제목을 보시면 또 찬물이네 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이 미국, 그러니까 이 SEC가 리플사에 과징금을 요구했다.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SEC가 리플사한테 20억 달러의 이 과징금을 요구한 것이 적당하다라는 그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공개가 됐는데, 그런 요구에 지금 이 비트코인이 낙폭을 키웠다라고 하면서 현재는 비트코인이 8,500만 원대로 떨어졌다라고 지금 이런 기사가 오늘 오전에 나왔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을 보고 황당한 이유로 비트코인의 그 하락의 원인을 또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, 저와 여러분들이나 매일 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관찰을 하고 지켜보니까 이런 하락의 이유를 찾는 것이 정말 좀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, 근데 별다른 이 시장에 관심이 없는 그냥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또 오해를 할 수 있을까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고, 차라리 지금의 이런 약세의 흐름을 여기에서 찾았다라면 그나마 좀 수긍이 갈 수도 있었을 텐데,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것도 직접적인 하락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일단 이 기사가 뭐냐면, 보시는 것처럼 친암호화폐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를 했는데, 그러면 이 법안이 무엇이냐,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과다한 규제를 무력화하는 법률이 이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것이고,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여길 좀 보시게 되면, 그럼 무엇을 무력화하는 것이냐, 요걸 보시면
지금 이 SAB 121이라는 요런 규제 법안이 있는데, 요것이 지금 계속 시행이 될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 금융기관과 일반 회사들이 디지털 자산의 커스터디, 그러니까 자산 수탁 업무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데, 그러니까는 요 규제 법안이 지금 이 게리 겐슬러가 재임 기간 동안에 규제 과잉을 하는 대표적인 예로 이것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, 이것을 지금 무력화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법안이 발의가 됐고, 이것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여기를 좀 보시게 되면, 일단 공화당에서는 반대 없이 모두가 찬성을 했고,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보시는 것처럼 21건의 찬성표와 반대표가 이제 182표가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228대 182로 하원에서 이 친암호화폐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, 그런데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이 바이든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표명을 하면서 사실상 이것이 뭐 상원을 통과하거나 상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바이든이 사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악재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데,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번 하락이 이것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냥 아직 이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할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, 뭐 요거 때문에 지금 뭐 비트코인이 62K 아래로 떨어졌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요 관련해서 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, 왜 그러냐면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암호화폐 반대편에 서서, 그러니까 뭐 게리 겐슬러도 민주당이고 바이든도 민주당이고 또 대표적인 이 암호화폐 반대파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도 함께 모두 지금 이 민주당에서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반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인데, 그런데 이 기사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예요.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바이든은 암호화폐 문외한이다, 그러면서 나는 열린 마음으로 수용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한번 좀 보게 되면, 이 트럼프, 이제 대통령 후보죠. 이 트럼프가 플로리다주 팜피치에서 진행한 지지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, 여기 보시면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감을 멈추고 수용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암호화폐가 무엇인지도 모른다, 암호화폐를 좋아한다면 나에게 투표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요것을 두고 요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트럼프가 비트코인이 아닌 암호화폐를 공개적으로 지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, 그러면서 심지어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을 언급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리고 또 이 트럼프가 지난 3월에도 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, 내가 당선이 되면 규제 당국을 통해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사용을 단속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여기 규제 당국을 통해서 단속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, 지금 우리가 딱 생각을 하면 이 규제 당국은 대표적으로 SEC입니다. 그렇다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SEC를 통해서 암호화폐 사용을 단속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, 그렇다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 게리 겐슬러가 그 임기를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매우 좀 커지지 않을까,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는 바이든과 완전히 반대편에 서서 이 암호화폐를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그래서 이 기사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나온 기사인데, 이 트럼프가 후원금을 아예 암호화폐로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아마 이렇게 되면 또 상당한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이 후원금을 좀 받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 미 대선이 거의 뭐 돈으로 또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런 측면에서 이 후원금은 또 매우 중요한
수단인 것이고 그것이 암호화폐로 또 들어온다라면 이번 대선의 판도는 암호화폐가 좀 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한 또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그에 따라 좀 더 큰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라면 이것은 또 이 게리 갠슬러한테 더 힘이 실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게리 갠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수의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했던 만큼 바이든이 당선이 될 경우 우리가 이전부터 생각을 해왔던 이 알트코인들의 대규모 상패 그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또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다가올 이 미 대선 과연 트럼프가 당선이 되느냐 이 바이든이 당선이 되느냐가 상당히 또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의 상승 폭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특히 더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가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상승폭이 좀 극명히 갈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다가올 이 미국 대선이 뭐 한국 대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이 암호화폐 유저들에게는 중요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각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요게 5월 7일이니까 이틀 전에 나온 기사예요. 그러면서 요 제목을 보시게 되면 안개 속인 미 대선 현재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 지지율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동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보시게 되면 지금 각각 37%로 동률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뭐 관심 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트럼프가 우세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지금 3월 3일 기사인데 이때만 해도 지금 트럼프가 48% 바이든이 43%로 그래도 꽤 이 트럼프가 앞서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불과 한 2달여 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률로 바뀌면서 현재는 좀 바이든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응답자의 4분의 1 정도는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미 대선이 6개월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상당히 좀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림이 또 그려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과연 이 미 대선의 그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 시장도 엄청난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트럼프 이 전 미국 대통령을 뭐 그닥 좋게 보진 않았는데 이 암호화폐 이 관점에서 볼 때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근데 뭐 어차피 미 대선은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투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미국 국민들의 표심이 과연 어디로 계속 좀 이동을 하는지 그것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미 대선을 뭐 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이 좀 크게 상승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이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이 또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